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신한솔 ETF 이번에 천기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남자분이시고요. 아주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팀장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솔 ETF에서 다양한 투자자분들에게 저희 ETF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천기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힐링 여행자 채널의 이제 구독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자칭 연금 ETF 홍보대사로 그냥 알아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찐 구독자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네. 이제 아무래도 팀장님 전문 분야인 노후에 대한 ETF 이야기 많이 할 텐데,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로 질문 해볼게요. 네. 우리가 노후를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모아가면 좋을까요? 질문이 너무 딱딱한가요? 네. 노후에 모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같이 이제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근로소득에서 소득이 완전히 은퇴소득으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은퇴소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퇴소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노후 파산이라고 해서 60세 이상의 분들의 파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거의 40%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세대를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이러한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노후 준비를 좀 투자자산,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첫 번째부터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팀장님. 네. 은퇴소득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연금계좌를 많이 활용하라는 거. 네. 그리고, 지금 노후 파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젊은 사람도 이제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해볼게요. 네. 방금 연금계좌를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연금 투자는 ETF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왜 유리한지 그런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 안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해서 이제 ETF나 펀드와 같은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연금 투자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는 것처럼 저는 이제 연금 계좌에서 ETF로 투자하는 것이 점점 필수로 되어가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이 기본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뿐만이 아니라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좀 늘려가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가장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점으로 아무래도 다른 금융 상품 대비해서 낮은 비용, 보수 체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장기 투자 성격에 있는 연금 계좌에서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ETF가 이제 담고 있는 구성 종목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금융 상품 대비해서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높고 또 환급성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왜 연금 계좌에서 ETF라는 상품이 굉장히 적합한 금융 상품이냐라는 측면을 보면 결국 ETF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원리금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낮은 비용, 운용 보수가 이렇게 높진 않은가 봐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네, 맞아요. 네, 그렇고, 그리고 구성 종목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그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네. 그럼 많은 연금 계좌인데 이제 주식이랑 똑같이 운용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자산 배분을 해줘야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질문인데, 네네. 그 자산 배분은 사실 필수죠. 맞습니다. 네.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노후 대비를 위해서 더 해야 되는 게 바로 자산 배분인데,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자산 배분은 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정말 중요하죠. 네, 생각을 해요. 또 우리 힐링 여행자 채널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와 또 자산 배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이제 자산별 배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별 배분이 될 수 있고 또 그 자산 내에서의 배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산 배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만나 뵙게 되면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겸손하시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듯이 저는 투자에 있어서 자산 배분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겸손함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몰빵하지 않는 투자, 그러니까 그러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지 않는 게 자산 배분으로서 하나 좀 표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어떻죠? 굉장히 자산 배분하고 성향상 굉장히 거리가 멀죠. 네,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분들의 이제 매수 상위를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은 성향을 나타내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좀 2배 레버리지, 뭐 반도체 3배 ETF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변동성,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에 좀 노출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길게 연도별로 보게 되면 자산별로 매해 수익률이 이제 등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 자산을 적절히 늘려가면서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죠. 그러한 위험적인 요소를 좀 줄이면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게 저는 이제 장기 투자 그리고 또 연금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팀장님 지금 중요한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부유한 사람들,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 뵀을 때 네. 가장 깊게 느끼셨던 것. 겸손. 근데 네. 이 겸손을 투자에도 접목하라는 거. 그렇죠. 그죠? 투자에도 겸손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너무 많이들 하고 있는데, 자산 배분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이제 안전하게 겸손하게 투자라는, 되게 비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네. 정말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를 위해서 ETF를 모아갈 때도 또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또는 ETF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 안정적인 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제 텀을 가지고 운용을 하심에 있어서 좀 크게 2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투자에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있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자산 배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2번째는 이제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이벤트들이 중간중간에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그러한 이벤트들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남겨놓자. 뭐 특히 21년과 22년에 2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21년에 그 상승하는 그 맛을 느끼신 분들이 22년에 현금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현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가지고 있으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고 또 이게 결국에는 적립식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시간 분산이 되는 효과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좀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게 그 투자의 기본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데, 첫째,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있다는 거. 네, 그렇죠. 투자 자체는 이제 이게 무조건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면 차라리 적더라도 은행에 넣어놓는 게 맞죠. 그렇죠. 투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뛰어들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거 2번째, 현금 보유가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어야 이슈와 이벤트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더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 네. 그리고 또 좋은 수익률을 보려면 하락장에서도 현금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맞아요. 네.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와, 근데 이게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안 되죠. 말은 쉽죠. 말은 네. 쉬운데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